현대 오토에버를 가져오셨군요.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. 지금 왜 현대 오토에버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죠? 사실 이제 자동차 섹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네네. 관련돼서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있고, 근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조금씩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우리나라는 좀 유독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좀 테마가 좀 많이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자율주행 했는데 나는 좀 안정된 좀 대장주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종목이 딱 제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현대 옵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의 모든 이제 기술을 다 집합을 해놓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G90 풀 체인지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벨 3 관련된 자율주행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향후 2년 안에 지금 전차종 20종까지도 좀 확대할 것으로 계획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모든 이제 업데이트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최근에 이제 글로벌 커넥티카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. 특히 이제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,300만 대까지 지금 4배, 3배 정도 지금 시장에서 선전할 정도로 지금 수혜폭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이제 충분히 이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네. 특히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,173억 정도, 지금 영업이익이 한 20% 정도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실적이 좀 예상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최근에 뭐 내비게이션 사업도 지금 북미에서 유럽에서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뭐 자율주행 대장으로서 현대오토에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KTNG부터 윤여민 FP하고 얘기를 좀 나눌게요. 앞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정리를 좀 해줬는데 네. 본인의 견해하고 어떻게 시장을 앞으로 봐야 되는지 볼까요? 사실 이제 KTNG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KTNG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담배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, 사실 뭐 우리를 좀 상당히 속삭였던,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했던 어떤 섹터가 하나가 이제 리오프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여전히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일어났다라기보다는 뭐 거리두기 완화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이런 좀 격리 부분이 있는데, 일단은 뭐 인구가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거리에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던가 이런 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KTNG 관련된 시장의 좀 점유율, 또 담배 점유율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네.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담배 가격 인상이 좀 없었습니다.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담배 가격이 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담배 가격이 좀 인상된다면 좀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부분에도 뭐 실적적인 좀 추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측할 수 있겠고, 다만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이 6%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네. 좀 경기 방어주로서 좀 투자적인 매력은 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일에서 6일 호주 방문해서 방산협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것이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네요. 이미 지난해 말에 K9 자주포 관련해서는 호주하고 수출 계약이 크게 나왔었지 않습니까? 이번에는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들을 국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국가의 이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윤여민 FP하고는 뷰웍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뭐 이쪽으로 얘기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뷰웍스는 주가가 요즘 좀 어떻습니까? 사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네네. 좀 확실히 좀 시장에서 두각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가 좀 나왔죠. 특히 이제 2분기에 매출액은 637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고, 영업이익은 16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 실적을 좀 달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매년 좀 외형 성장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이제 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지 영상 디텍터라고 하는 좀 의료용 이 기계가 사실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 2분기에 224억 정도 됐는데 올해 2분기에 그래도 한 14% 정도 증가하면서 256억 정도 지금 매출액을 좀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말씀하셨던 헬스케어 쪽 이런 쪽에 대해서 분명히
좀 이제 뭐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화가 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시장 자체는 뭐 섹터 자체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콕 집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종목별로 좀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뷰옥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네. 상당히 좀 저점에서 많이 좀 올라오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유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. 뭐 S-오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유주가 좀 약세인데 미국은 이제 그 횡재세 얘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는 뭐 그 영향을 받은 건가요? 윤여민 FP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일단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95불에서 100불 사이 약간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좀 국제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SO라든지 SK 이노베이션, 뭐 GS 같은 이제 종목들도 그래도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뭐 호재가 하나 있다고 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좀 상장 철회한 부분이 있죠.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유사들 관련돼서 이제 수급 분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좀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리포트들을 봤을 때 이제 뭐 컨센서스가 좀 약간 하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정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천지 쪽에서 좀 사업 적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좀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정제 마진 관련된 부분들 아직까지 뭐 2분기까지는 실적이 됩니다만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뭐 정유 사업 관련된 부분들 좀 종목에 대한 붙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전하게 정유만 있는 어떤 종목도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소영 캐스터, 오늘 시장이 아주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빨간불 킨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대형주 중에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시총 상위 전반에 좀 파란불이 짙은 가운데 기아가 그래도 1%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. 7월 들어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던 완성차주들이 크게 밀리진 않고 있지만 옆으로 좀 기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.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윤여민 FP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뭐 이제 대형주,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하반기에 좀 토픽으로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네. 있고 제가 또 이제 오늘 좀 대형주를 좀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거의 70%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특히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실적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7월 판매량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뭐 판매량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뭐 어제 또 호재도 좀 나왔었죠. 전기차를 좀 많이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, 특히 이제 배터리를 약간 좀 이제 리스 관련된 부분 쪽과 좀 연결이 되면서 좀 그런 쪽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좀 대형주 쪽에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서 어떤 그런 좀 수출에 대한 판매량도 계속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다른 대형주로서 이제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 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에 분명히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뭐 충분히 주가에 좀 그런 부분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좀 선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ST팜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공장 지었다는 얘기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윤여민 FP 연결해서 우리 한번 봐보죠. 예, 사실 제가 이제 이 MRI 관련돼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형주고 네네. 좀 ST팜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어제 좀 공시가 좀 나왔던 부분도 있죠. 특히 이제 이 FDA로부터 지금 무결점 제조 품질 입증을 좀 받았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어제 좀 장중에 한 VI까지 걸리는 그래도 한 10% 정도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ST팜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더디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돼서 임상을 좀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백신 관련된 부분보다 이제 올리고 획상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흑자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좀 이제 숫자가 찍히는 제약바이오 어떤 CDMO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어제 인증 획득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도 좀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액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 수출만 가능했던 미국 시장인데 이제는 이제 뭐 상업화 물량까지 수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
따라서 좀 드라마티컬하게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동사 같은 경우 뭐 올리고 CDMO 쪽에서 경쟁력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바닥권에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자리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ST팜 98,000원대 있죠. 주가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요. 그러면 급등했으니까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사야 돼요? 아니면 좀 지금도 공략을 해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? 저는 이제 9만 원대, 특히 이제 네네. 10만 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분할면서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8만 원대 좀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확실히 좀 10% 정도는 좀 약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. 한 9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12만 원대에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전고점 15만 원까지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길게 보신다면 좀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